네, 여러분 앞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환경 구축을 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키워드를 한 300개 정도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제품과 관련된 트렌드 키워드를 찾고 있다면 그런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온라인상에서 스토어를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면서 우리 스토어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며 어느 정도 제품을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 가지 통계나 그런 자료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이트를, 스토어를 방문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사용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주제는 데이터 랩, 쇼핑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카페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댓글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제품과 관련된 카테고리 내에 잠재 고객들은 어떤 것들에 지금 민감한지, 어떤 제품들이 좀 유행을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기초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직접 그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과 관련해서 역량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잘 살펴봤다가 익혀두시고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가 네이버 상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4천만 명, 3천만 명 이렇게 성인들이 이용을 한다 했는데요. 자, 그럴 때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매장과 관련된 이 산업 내에서, 업종 내에서 관련 키워드들을 많이 찾고 있는지 연관 키워드를 직접 조사하고 엑셀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놓는다면 고객들과 관련된 글로그 포스팅을 하나 할지라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나 올릴지라도 그때 적합한 태그를,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관리와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뭐 광고 관리는 이제 별도의 어떤 인사이트 수업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개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온라인 스토어를 이제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통찰력을 좀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앞에 화면에서 보시면은 조금 같이 화면을 보면서 그 내용을 제가 또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데이터 네이버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데이터 랩을 검색하면 데이터 랩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네이버의 전체 사이트에서 쇼핑 카테고리 여러분 있으시죠? 쇼핑 카테고리를 누르면 쇼핑과 관련된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데이터 랩이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네이버 쇼핑 내에 쇼핑 인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아니, 본래는 내 제품을 스토어에 상품 등록해서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판매나 마케팅은 그렇진 않죠. 내 제품을 스토어에 스토어명을 예쁘게 짓고 스토어를 꾸며서 상품을 등록하는 것들, 상품명을 넣고 상세 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겠죠. 그 등록하는 것까지가 1차적이라면 그 등록하는 것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를 치는지, 어느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등록하는지를 알고 등록해야 한다는 게 하나였다면 이제는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잘 찾아오게끔, 보다 많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트렌드 키워드, 인기 키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왼쪽을 보시면은요. 대표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동 완성어나 연관 키워드를 보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검색창에 청바지를 검색한다고 보면 네이버 검색창에 청바지를 검색하면 청바지와 바로 이어서 밑에 쭉 미리 보기가 뜹니다. 키워드, 연관된 키워드가 이걸 자동 완성어라 그래요. 그래서 청바지를 검색했더니 밑에 여러 가지 추천되는 키워드가 뜨죠. 그거를 자동 완성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바지를 검색했어요. 네이버를 쭉 내리다 보니까 뭐 광고 영역도 있고 블로그, 지식인, 사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지도도 있고요. 맨 하단에 내려가 보면 청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앞에 연관 키워드라는 명칭과 더불어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청바지를 예를 들었지만 내가 청바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또는 쌀가게를 하고 있어요. 뭐 떡집을 하고 있어요. 또는 패션이에요. 뷰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자동 완성어 및 맨 검색 엔터를 했을 때 맨 밑에 나타나는 연관 키워드는 잘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키워드는 앞으로 내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메모를 해 놓고 잘 활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놓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서 보시면 뒷부분에 좀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개념 정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화면 이동을 할게요. 네이버에 보면 우리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개인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활용해서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300개 정도 추출을 하면 그 키워드는 이제 우리 제품과 고객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능하면 추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엑셀로 다운받고 그러려면 네이버에 광고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략하게 이제 절차 정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어나 이제 연관 키워드나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표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을 스토어에 등록해서 파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정리가 돼 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 하단에 보면 지금 식품, 다이어트 식품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데이터 랩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면 네이버에서 이제 본 영상이 교육을 마치고 네이버 창을 열어놓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데이터 랩 검색하면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요. 이동하면은 맨 상단에 이제 분야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임의로 저는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상에서 다이어트 식품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라인에도 온라인 스토어를 열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온라인 스토어에 다이어트 식품을 우리가 매장을 열 때 사람들은 어떤 관련된 키워드를 볼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연관된 키워드를 잘 정리할 수 있다면 그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분야에서는 이제 식품, 다이어트 식품, 이제 대분류, 중분류까지 선택했더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쳤어요. 조회하기를 눌렀더니 아래처럼 다이어트 식품 인기 검색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다이어트 식품 매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홍대 쪽에서 하고 있어요. 홍대 쪽에서 다이어트 식품 매장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 제가 매장만 운영하고 있다면 그걸 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 스토어를 열게 되면 온라인 스토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특히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찾아오는지를 나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좋은 거죠.
자, 그럴 때 네이버 데이터 랩 사이트에 가서 지금 보는 것처럼 분야, 식품, 중분류 다이어트 식품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다이어트 식품 인기 검색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된 키워드들 중에서 인기 있는 순위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탑 500이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 탑 500이 있고요. 첫 번째가 단백질 보충제, 콜라겐,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500개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1부터 1/25라고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누르면 계속 다음 해서 500개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해서 지금 상품 등록을 막 했는데 인기 키워드를 알고 있어서 그 인기 키워드를 상품 명에 같이 혼합을 시키든지 상품 페이지 등록할 때 맨 하단에 태그에 넣든지 인기 키워드를 내 스토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정도는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블로그에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된 글을 쓸 때 그 인기 검색어를 넣어서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하고 제목과 본문과 태그에 넣고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 블로그 글을 보고 내 스토어로 오겠죠. 당연히 블로그 내용에는 페이지 내용에는 쇼핑몰 바로 가기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어놨겠죠. 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 내가 다이어트와 관련한 비포 앤 애프터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 사진, 다이어트 한 후의 사진, 뭐 비포 앤 애프터를 사진을 넣고 태그를 걸 때 지금 여기 데이터 랩에서 발견한 최신의 다이어트 식품 인기 검색어를 태그를 넣는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본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겠죠. 그렇게 노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홍보 활동의 콘텐츠를 노출을 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를 알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홍보 활동의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스토어에, 온라인 스토어의 트래픽이라고 하죠. 방문자 수, 방문 트래픽을 좀 더 높이 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이버의 데이터 랩을 조금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쇼핑 인사이트고요. 가운데입니다. 커뮤니티라고 나와 있고요. 상품성 키워드를 추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또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육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멀티르든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제 아까는 이제 데이터 랩에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쇼핑에서 보는 겁니다. 쇼핑에서 다이어트 간편식, 뭐 다이어트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매장의 아이템, 제품을 직접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든 겁니다. 다이어트 간편식을 검색을 했어요. 당연히 네이버의 쇼핑 카테고리로 이제 연결을 갔죠. 네이버 간편식을 검색하고 쇼핑으로 들어가니까 전체 운영되고 있는 쇼핑 화면이 보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또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 간편식과 관련된 쇼핑 인기 검색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도시락, 뭐뭐뭐 나주곰탕, 샐러드, 뭐뭐뭐 갈비탕, 그쵸? 나오죠? 자, 이런 키워드가 지금 쇼핑과 관련해, 쇼핑이라는 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커머스,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쇼핑과 관련된 인기 검색어에서는 이와 같은 최신의 검색어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최신의 인기 검색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메모를 해놨다가 신상품을 등록할 때 꼭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할 때도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쓰면 훨씬 더 빠르게 검색이 될 거예요. 우리가 1차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트렌드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데스크와 인테리어, 데스크 테리어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집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집콕놀이라는 또 신조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다루고 있는 지금 제품을 지금 이런 내가 지금 이 제품은 집에서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쵸? 집에서 이런 간편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라고 하면 집콕놀이하고도 관련지어서 우리가 상품명을 쓸 때 뭐뭐뭐 상품인데 앞에 집콕놀이 추천 아이템, 그 다음에 내 상품명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집콕놀이라는 거를 많이 검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데스크 테리어도 검색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최신의 인기 키워드와 쇼핑 키워드를 알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당연히 상품 등록이나 홍보 활동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역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네이버에서 데이터 랩이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쇼핑에서 쇼핑 인사이트와 관련된 이런 페이지를 유심히 보는, 내 아이템과 관련된 업종 내의 키워드는 유심히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최신의 인기 키워드나 트렌드 키워드를 잘 발견했다면 그것을 상품에, 우리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지금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요. 상품명에 꼭 그 신조어를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제목에 태그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자체가 트래픽을 높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개념 설명을 드렸으니까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 랩 화면을 그대로 지금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분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식품, 가공식품, 간편조리식.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바로 제가 지금 간편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홍대든 여기 신길동이든 어디든 뭐 부천이든 부평이든 일산이든 지방의 어느 곳이든 그 지역에서 내가 간편식 매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지각색의 다른 환경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템과 맞는 분야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식품, 가공식품, 간편조리식. 저는 지금 간편식을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는 간편식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택배로 배송되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런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워도 지금 하는 거고요. 쿠팡이나 오픈마켓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지금 환경이나 주요 키워드나 고객들이 찾아올 만한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는 잘 써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식품, 가공식품, 간편조리식을 한 다음에 밑에 돋보기 조회하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전체 사이클이 나오죠. 최신의 일자입니다. 아,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간편조리식을 지금 트래픽입니다. 찾고 있는 비율이 지금 시계열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트래픽이 많다, 적다 정도를 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눈에 띄는 키워드를 메모장에 정리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추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간편 조리식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제 매장에는 간편 조리식이 카테고리별로 아마 종류가 수십 가지는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투 식량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화면을 보십시오. 간편 조리식 인기 검색어. 이건 핫한 겁니다. 굉장히 핫한 거죠. 탑 500을 보니까 무슨 면, 전투 식량,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키워드가 나와 있죠.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이런 키워드 중에 제 매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분류가 있을 텐데요. 그 분류와 관련된 키워드는 잘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제품을 스토어에 등록할 때 그 연관된 그 키워드, 인기 키워드는 꼭 써먹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야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 페이지에 그 매장에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 얼굴도 들어가고 매장 현장 사진도 올리고 인터뷰하게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30초의 영상도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하는 채널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후기도 좀 올릴 수 있고요. 편집해서.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잘 만들어놨는데 방문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당연히 많은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키워드나 이런 트렌드 키워드를 잘 활용하는 거는 습관처럼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메모해놨다가 그러면 전투 식량을 메모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이점은 있어요. 잘 보세요. 저는 간편식을 운영하는 매장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전투 식량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내 제품들 중에 전투 식량도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장님들이 다루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도 지금 이런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인기 키워드가 나타날 텐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매장에 조금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 매장에 전투 식량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상품 수를 늘려가지고 매장에 진열할 거고요. 그걸 그대로 제 온라인 스토어에 올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전투 식량이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간편식을 하고 있잖아요. 전투 식량도 간편식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도입을 해서 상품 라인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보다 많이 물건을 판매하는 게 제 소임이에요. 우리 사장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소임이잖아요. 그래야 매출을 유지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전투 식량. 그러면 이 키워드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 가서 다시 전투 식량을 검색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투 식량과 관련된 많은 상품들이 뜰 거예요. 그 중에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 후기라든지 뭐 Q&A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잘 이제 그걸 아이템을 발굴한다라죠. 아이템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도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고 그 관련된 산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템 요걸 보는 눈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아이템 소싱에는 문제가 없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전투 식량을 쓸만한 걸 몇 개 골랐다고 봤을 때 그걸 어디선가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투 식량 공장을 찾는다든지 도매처를 섞는다든지 해서 그걸 소싱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는 제가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매장을 운영하시고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이템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라인업이 확대돼서 오프라인도 상품을 강화시키고 온라인 스토어에도 상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점점점 상품이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품력이라는 겁니다. 상품을 재구성한다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파워셀러가 돼요. 예전에 저도 뭐 온라인 쪽에서는 판매를 많이 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우리 교육을 하는 배경도 그와 관련된 실전 경험과 관련된 10년 이상의 이제 학생들을 배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현장 코칭을 했고,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상품력이 강화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 매장에 상품을 보강하는 거를 어떤 누군가의 그냥 단순 추천이 아니라 내가 시장을 분석하고 지금 데이터랩이나 쇼핑 인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최신의 인기 키워드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키워드로 이제 쇼핑에 들어가서 잘 판매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소싱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데이터 랩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전투 식량을 하나 골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고를 텐데요. 예를 든 거니까요. 하나 골랐으면 바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에서 전투 식량을 탁 검색하고 조회를 누르는 겁니다. 누르면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전투 식량이 등록되어져야 할 카테고리와 대표적인 브랜드가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투 식량을 상품을 이제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상품을 소싱하는 부분이 있죠. 그 이제 가운데에 아이템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보는 이 카테고리들을 이제 보다 보면 식품, 스포츠 레저,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다양한 곳에 전투 식량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상식을 이제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한국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파는 점퍼나 아웃도어는 여름철에는 판매가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철 제품은 겨울철엔 판매가 안 됐어요.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에도 여름 제품이 판매가 되고요. 여름철에도 겨울 제품이 판매가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멈춰져 있지만 글로벌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러 해외를 나간다든지 여행을 나간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다른 나라는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겨울철 점퍼나 가죽 자켓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에는 안 나가잖아요. 호주는 그때 추워요.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그 점퍼나 이런 걸 호주로 파는 거예요. 왜? 그래서 글로벌 쇼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온라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제품들을 만약에 국내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잘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동남아 쪽에도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동대문에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분들이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또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도매 B2B 유통을 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역발상. 그러면 전투식량은 식품 카테고리에만 팔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면 전투식량은 스포츠 레저에서도 판매가 되는구나.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특정 대분류, 중분류, 서분류에 가다 보면 특정 서분류에 이와 같이 전투식량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투식량을 예를 들었지만 직접 검색을 해 나가시면서 해당되는 어떤 특정 키워드를 발견하고 이런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식품만 보지 말고 다른 카테고리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아이템이 경쟁이 지나치게 경쟁이 심화되면 우리가 레드오션이라 그러잖아요. 경쟁이 덜 치열한 블루오션을 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품도 식품 쪽에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에서 전투식량이 판매되는 소분류가 있다면 거기서는 등록한 사람이 많지 않다면 경쟁이 덜 치열하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시장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가야 돼요. 이게 통찰력, 그 다음에 상품력, 그 다음에 이제 판매력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온라인 쇼핑에서 강조했던 키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브랜드 정도는 조금 보면서 관련된 브랜드를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 완전히 제품을 소싱할 때 제조 공장에서 소싱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매 유통 총판이나 딜러를 통해서 소싱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온라인 상에서 B2B 도매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브랜드 제품들이 잘 나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서 그걸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다 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것들 중에서 잘 나가는 거를 직접 해가지고 이제 소싱해서 왜 가능하냐면 어차피 제 메이커에서는요, 공장이나 그런 곳에서는 소매 마진 보통은 30%, 40%, 많은 거는 50%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소비자가에서 이제 우리 중간 유통 최소로 30%라고 볼게요. 내가 뛰어다가 그 제품을 팔 수만 있다면 30%의 영업이익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프리하게 아이템 발굴, 라인업을 확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통해서도 열심히 하시고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더 귀담아 듣고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자, 그렇게 조회를 했더니 바로 많은 전투 식량을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장님들이 다루고 있는 것도 검색하면 해당되는 제품들이 막 나오겠죠.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화면에서 보시면 리뷰, 그 다음에 구매 건수, 등록 일자를 꼭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나가는 제품을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그 중에 리뷰 건수, 구매 건수, 등록 일자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제품이 등록한 일자로부터 지금까지 판매된 건수잖아요, 여러분. 그쵸? 구매 건수.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월 단위로 몇 개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학습에 대한 홍보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등록을 했는데 지금 3,000개가 판매가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500개씩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단일 제품이 한 달에 500개 판매되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자, 이런 걸 보고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아이템을 지금 판다고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품을 보면서 그럼 나도 전투식품을 조금 다뤄봐야겠다는 것들을 가지고 기존의 상품의 라인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개 더 보면 이렇게 시장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를 강조를 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경쟁자를 A, B, C 3개 정도는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라 했잖아요. 여러분, 자,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면에서 보니까 오른쪽에 잘 보세요. 모모 스핌, 모모 공간, 모모 두부, 쇼핑몰 이렇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셀러의 등급을 보니까 빅파워, 파워셀러, 새싹, 우수셀러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세 개의 이제 경쟁자를 제가 선택하고 벤치마킹 하는 거는 그와의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토어를 잘 꾸미기 위해서, 내가 내 고객에게 고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토어를 좀 더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쟁자 3명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경쟁자는요. 자, 그럴 때 제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빅파워를 하나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파워셀러 하나, 그 다음에 새싹을 하나 고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빅파워는 나와 같은 업종 내에서 이미 많이 팔고 있는 분이에요. 어쩌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요. 그런 분 내가 따라서 할 게 엄청 많겠죠. 두 번째는 이제 파워셀러, 좀 더 낮은 거. 그 다음에는 새싹입니다. 새싹 판매자 중에서 앞에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리뷰와 구매 건수가 상당히 많이 달렸다는 거는 시작한 불과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된 스마트 스토어 신생 판매자인데 이미 잘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따라가야 할 내 바로 코앞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검은 콩 두부에 대한 검색을 해본 겁니다. 화면에서는. 그래서 검은 콩 두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서 검은 콩 두부를 간편식 간식으로 내가 판매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도 제가 지금 간편식 매장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은 사실은 1인 3역은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기업체처럼 막 부서가 나눠져 있고 팀이 나눠져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현장 서비스 인테리어도 살펴봐야 되고 오픈부터 끝날 때까지 매장에 고객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봐야 되고요. 같이 일하는 우리 이제 직원분이 계시다면 직원분의 어떤 업무나 이런 직무들도 계속 코치 지도해 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까지 한다고 하면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잘 처음에 환경을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데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그 사장님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내 제품을 꼭 온라인에서 전국으로 택배로 발송할 거야.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랑 상관없이 오프라인 매장을 뛰어넘는 온라인 매출을 나는 만들어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온라인 매출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나 키워드나 이런 홍보와 관련된 것들을 잘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경쟁 판매자의 이제 등록 일자, 그 다음에 구매 건수, 리뷰를 보면은 월 판매량을 대충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 판매량, 일 배송량. 그러니까, 저 판매자가 하루에 도대체 택배가 몇 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귀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가만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면 하루에 판매 건수는 예측할 수 있죠. 월 단위로, 일 단위로 나누면, 20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근데 건수하고 배송량하고는 약간 다르죠.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한 건 한 건이 판매됐다는 거는 한 건 한 건의 판매 금액 있잖아요. 가격, 판매 가격에 대한 매출을 의미한다면
배송은 좀 달라요. 우리가 한 사람이 배송이 한 박스가 나간다는 거는 특정 1인이 그 박스만큼의 주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묶음으로 주문했다면 3만 원짜리 제품을 샀는데 묶음으로 주문했다면 7만 원, 9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한 판매자가 구매한 객단가라고 합니다. 객단가가 높을수록 그 스마트 온라인 스토어는 매출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의 단품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묶음 배송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구매하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월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노하우예요.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상품 구성이라든지 판매가 정책이라든지 배송 정책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이벤트들 이런 거를 잘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3만 원짜리 하나 사도 되는데 이것 사는데 저것도 사고 사고 싶어. 왜? 그렇게 해서 내가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무료 배송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7만 원을 넘기는 경우로 내가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한 사람이 3만 원 샀고 7만 원 샀으니까 월 단위로 보면 매출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커머스를 할 때 파워셀러들이나 많이 하신 분들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 처음엔 그런 게 안 보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첫 구매보다 재구매, 단품 구매보다는 묶음 배송을 유도하는 것이 매출 규모를 키워나가는 사실은 비결 중에 한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고구마를 판매하는 많은 판매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일 배송량을 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거라 그냥 가볍게 제가 구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려면 약간 HTML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특정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그냥 F12를 누르면 네트워크 관리자라는 개발자 도구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게 3번, 4번, 5번, 6번, 7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화면을 보십시오. 1일 이내에 배송한 게 1020건, 2일 이내에 배송한 게 2612건, 3일, 4일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판매자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된 배송 건수에 대한 판매 대비 배송 건수예요. 했을 때 5개를 다 더하고 7일이지 않습니까? 나누면 약 하루에 570건이 나가는 거예요. 대박. A 스토어인데 그 스토어는 하루에 570개의 박스가 나가는 거예요. 배송이니까요. 대박이죠? 이런 분들은 분명히 빅파워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그런 판매자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점점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다 하는 것 정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보 마케팅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잠재 고객들이 이제는 도대체 데이터랩이나 쇼핑 인사이트인지 알겠어. 그쵸? 이제는 중요한 거는 실제로 홍보와 관련해서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에서도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매장에서 다루는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정보나 후기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 정보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댓글이나 리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제품을 다시 강조드리지만 스토어에 딱 등록하고 손 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어에 딱 등록하고 광고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시간도 좀 가지시면서 그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잘 쓰는 키워드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이거는 블로그죠. 블로그에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가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한때 그랬고 지금은 그냥 꾸준히 나가고 뭐 항상 뭐 이제 시즌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스크를 내가 이제 지금 이제는 소상공인 제가 마스크를 다루는 소상공인으로 변신했어요. 마스크를 처음에는 막 94K니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도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다양해지고 색상도 다양해지고 소재도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단순 마스크를 파는 게 아니라 구색을 좀 꾸며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상공인 매장을 운영하는데 마스크와 관련된 걸 운영한다면 실제로 그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블로그나, 지금 블로그입니다, 앞에. 그 다음에 카페나, 지금 이건 카페예요, 여러분. 카페에도 보니까 지금 마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후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제품 정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그 인증컷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스크 자체도 패션이 됐으니까요. 너무 예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니까 댓글이 반응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인기 많다. 그럼 나도 이 마스크를 빨리 구매를, 우리가 이제 아이템을 소싱을 해서 나도 팔아야 되겠죠. 내가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카페나 블로그 이런 댓글들, 후기들,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앞에 하단에 보면은 이제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키워드들, 또는 해시태그가 아니어도 이미지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들어가 봤더니 반응들이 좋아. 이런 걸 내가 안 다루고 있어. 그럼 바로 제가 아이템을 소싱해서 다뤄야 되겠죠. 왜? 나는 그런 걸 운영하는 매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스토어로 이용해서 온라인을 판매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자꾸 확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 그래요. 오프라인 아이템도 확장하고 온라인 아이템도 확장하고 동일한 정책으로 판매 마케팅을 하고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믹스하는 것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제 키워드를 300개를 추출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한번 그 부분을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 선물용품을 다루고 싶어요. 우리 떡집을 하시는 분이나 재래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우리가 이제 조금 매출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은 어차피 매장을 고객들이 방문을 해야만 판매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은 어때요? 온라인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24시간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판매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추석이나 이런 명절을 앞두고 보통 2, 3주 전부터, 길게 보면 3, 4주 전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는 선물용품들이 구매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크리스마스 용품,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직전에만 판매될까요?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온라인은 그래요.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선물이라는 미리미리 온라인에서는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을 지금 이제 키워드를 제가 넣고요. 아래쪽에 파란색 조회하기를 눌렀더니 아래측에 박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추석 선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났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산 맛집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산이야, 홍대야, 부평이야, 지방이 뭐 대구야. 그럼 그 대구면 대구 맛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산이면 일산 맛집이 있는 거고요. 일산 맛집을 검색하고 조회하기를 눌렀더니 일산 맛집과 관련해서 연관 키워드가 뜨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은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키워드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간식인데요. 이렇게 키워드가 박스 안에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 키워드 중에 하나를 제가 클릭한 거예요. 클릭을 했더니 이번에 이제 간식이라는 키워드를 클릭했다고 본 겁니다. 클릭하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2개월 동안 네이버에서 간식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검색한 트래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달은 조회수가 늘어나고요. 어떤 달은 조회수가 줄어들어요. 크리스마스 용품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이 되면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는 점차 줄 거예요. 추석 선물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트래픽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그러면 트래픽이 올라가기 직전부터 우리는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이 남녀 비율이에요. 연령 비율이에요.
아, 30대, 40대, 40대, 50대가 많이 하는구나. 만약에 10대에 최적화된 아이템을 내가 다루고 있어요. 그럼 10대 조회수가 많겠죠.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추상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실제로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내가 마케팅 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앞에서 보면은 박스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왼쪽 위에 보면 전체 추가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전체 추가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연간 키워드 조회 결과 1000개 되어 있죠? 근데 전체 취소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체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블록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검색했던 키워드 전체가 블록 설정이 된 거고,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 키워드 전부 내 컴퓨터, 노트북, PC로 엑셀로 다운로드가 돼요. 화면에 보시면 연관 키워드가 지금 엑셀로 다운로드 된 걸 보이시죠? 이거는 실제 화면을 캡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나와 관련된 제품, 매장과 관련된 아이템에 대해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이 키워드를,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오기 위한 회원 가입하는 거를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네이버의 일반 개인 회원이 아니라 광고주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광고주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용을 나가는 건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내가 광고 마케팅을 할 거야. 그러면 비용이 나가겠죠. 우리가 광고 비용을 충전시킨 다음에 집행을 하니까 나가겠죠. 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나가지는 않아요. 특별한 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네이버 첫 화면에서 맨 하단으로 내려가면 화면에 보시면 파트너즈가 있어요. 파트너에 비즈니스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를 보십시오. 전체 네이버 첫 화면에 맨 하단에 보면 파트너가 있고요. 비즈니스 광고가 있고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화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쇼핑 비즈니스가 있는데 거기서 네이버 광고를 누르셔야 돼요. 네이버 광고. 그 다음에 또 화면이 바뀝니다. 네이버 광고를 눌렀으니까요. 그러면 검색 광고가 있어요. 검색 광고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로그인 창이 떠요. 근데 아직 우리는 광고주 회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이때 회원 가입하는 거는 네이버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인증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회원 가입할 때 개인으로 할 건지 사업자로 할 건지 묻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로 하시면 되고요. 그냥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입할 때 원래 네이버 아이디를 뭐 연동시킬 거냐고 묻습니다. 연동시킨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회원 가입하는 거는 실제로 많이 해봤는데 어려워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회원 가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키워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광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라는 간단하게 메뉴만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직접 하는 거는 별도의 이제 실무 교육이 존재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네이버에 제가 이제 캠핑이 요즘 많이 다니니까 차박, 캠핑 많이 다니잖아요. 캠핑 먹거리를 검색하니까 뜨는 게 파워링크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 파워링크 광고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이런 거 이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캠핑 먹거리를 검색하니까 쇼핑 쪽에 넘어왔잖아요. 그쵸? 근데 화면을 보면 어때요? 많은 제품들이 떠 있는데 그 중에 박스를 보면 광고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광고라는 메시지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거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클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없으니까 광고를 통해서라도 앞부분에 좀 노출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계가 어떤 거 있다는 것만 대메뉴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제공하는 통계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애널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데이터 랩과 쇼핑 인사이트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금 네이버의 통계와 네이버의 애널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좀 학습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갖춰야 하냐면
우리 스토어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실시간 분석, 유입 경로,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많이 봤는지, 어떤 상품이 많이 보여졌는지, 방문 횟수, 이런 것들이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다 통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남녀 비율 등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드리면 상품을 등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등록하고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홍보나 판매와 관련된 역량 강화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좀 더 많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스토어를 운영하고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증진해 나가는 사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더라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